4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 원내 부대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 후에 안두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홍명령, 순직강원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의회 독재, 입법 독재를 획책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리 앞에 놓여진 티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주십시오. 모여주십시오. 네. 예, 중앙으로 좀 이동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3번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독제,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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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 강행, 협치 파괴,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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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독재, 야당 탄압, 문정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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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뿐인 협치, 민주주의 말살하는 문재인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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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회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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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함께 협치하게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지하라! 국회 독재, 야당 탄압, 문정권을 규탄한다! 말뿐인 협치, 민주주의 말살하는 문재인은 사과하라! 비대위원장께서 오늘은 마침내 강제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그런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유례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들을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그런 폭거를 자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모였습니다마는 국회의장께서는 지난 금요일 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가 없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합의 개헌을 위해서 우리 당에 제안했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오늘 뽑아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비록 제안이었지만은 11대 7의 틀은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안보와 관련되는 상임위와 그 다음에 경제 관련 상임위는 뽑겠다고 그런 통보를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11시 45분에 소통관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만은 오늘 상의 없이 오후 2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다시 6시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4시간 동안 더 무슨 협상을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 몽땅 18개를 다 뽑으려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연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이 안보 실패, 경제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위기라고 규정하고, 위기니까 조속히 상임위원장을 뽑겠다,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48년 재헌국회 이래로 한 번도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적은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을 상임위 배정하고 뽑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기록을 보면 사실은 자민련 DJP 연합 시절에 사실상 같은 당과 마찬가지였고, 소위 배정됐던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를 하고 인사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방적 강제 배정이라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예결이 하나에 국한된 특별한 사정이었습니다. 개원 시에 이렇게 많은 상임위를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경우는 정말 없는 헌정사의 폭거이고, 그다음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입만 열면 예전은 일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과 갈라서 한 것이고, 이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도 민주당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국회를 이끌고 책임도 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총을 거쳐서 6시 이전에 본회의장 입구에서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그 부당성과 그 다음에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대책들은 비공개 시에 의원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시고 오늘 직접 말씀하시러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으시겠습니다. 그간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개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저는 지금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께 좀 이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으로 한국의 민주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1987년 소위 민주체제로 이행되는 이후에 국회에서 그동안 지켜져 있는 관행을 꼭 지켜주시라고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관행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한 번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소위 거대 여당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 관행을 갖다 모시게 되면은 한국의 의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부들이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정부 체제로 돌아가면서 민주주의를 점차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 하나도 이번에 이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 절대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의회의 기본 질서가 파괴된다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를 관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역시 선거는 했지만 결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집권 여당이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 협상 과정을 보니까 법사위 문제를 갖다 가지고 좀 주느냐 안 주느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가 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 꼭 가져야 할 그러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바가 큽니다. 법사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법원과 검찰인데 법원과 검찰을 의회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통제함으로써 바라는 바가 뭐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분명하게 정부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법원과 검찰을 꼭 장악해야만이 여당이 직성이 풀리는지 그 연유를 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의회 이런 개원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는 국민 앞에 좀 떳떳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뭐 어떻게 좀 중요한 상이라고 하는 거 몇 개를 골라서 줄 테니까 당신들 요구에 철회를 해라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보고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수용한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 국민이 우리 통합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로 볼 것 같으면 상임위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지 마음대로 다 자기 멋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좀 중요한 상이 뭐 건설, 정무 이런 것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국민에게 떳떳하게 소위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국회 전 상위를 갖다 갖겠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이러한 떳떳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위험한 처지에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그동안에 무슨 평화를 외치는 듯 하더니 갑작스럽게 마치 전쟁의 도발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해서 창궐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역시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가 이대로 과연 존속을 해서 그동안 이루어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추락을 해서 다시 선진국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개헌 문제를 가지고 소위 거대 여당이라는 사람이 그저 어느 상위 하나를 꼭 독점해야 되겠다고 보는 이런 판단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는 것은 아마 국민이 잘 납득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합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히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의원 총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 개헌에 관해서 우리 통합당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바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언론과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